반갑습니다. 방금 친구로부터 들어온 뉴스, SNS 따끈따끈한 것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70대 이상 80대 분들 옛날 결혼할 때는 맞선이라고 있습니다. 선을 보는 거죠. 처음 만난 남녀가 조금 서먹서먹하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아무래도 먼저 말을 걸어야 되겠죠. 제 이름은 철입니다. 성은 전씨입니다. 전철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대뜸 응답을 합니다. 아이고 정말 잘 됐습니다. 제 이름은 호선입니다. 그리고 성은 이씨입니다. 전철 2호선 찰떡궁합 천생연분이네요. 남자가 여자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여기 전광훈 목사 팀은 천생연분이고 찹쌀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 건지는데 앞장섭시다. 웃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영사분들하고 좀 달리 중첩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부의 외교의 난맥상 이 점 몇 말씀 드리고 하단할까 합니다. 제 대학 은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공부입니다. 외교에는 절대로 피해야 할 두 가지 있다고 제자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상대국을 훈수하려 하지 말라. 둘째는 어떤 안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먼저 발표하면 안 된다. 이것은 외교적 디자스터, 재앙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바이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바이든한테 훈수를 합니다. 트럼프의 싱가포르의 회담을 계속 유지하면서 집행하자고 이따위 얘기를, 이따위 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이든이 집권을 하고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외교에는 몇 번째로 전화를 하느냐, 그리고 전화 시간이 어느 정도냐, 그 내용이 뭐냐, 무엇은 얘기를 하면 되고 무엇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실무자들끼리의 협상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이든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양해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든하고 통화하기 전에 덜컥 중국의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덜컥 시진핑하고 통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에서는요, 서로 관계가 어쩌면 모든 의전의 첫 번째인지도 모릅니다. 바이든이 취임을 했는데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한다는 시진핑과의 통화가 미 국무성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중국을 더 가까이 하는구나. 이래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우리는 작은 나라. 결국 이 말은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이 정권이 잘못되고 있는 거 간단히 몇 말씀 올리면 보세요. 7.4 남북 성명,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 성명을 김일성이는 발로 뭉개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이 DJ 햇빛 정책 핵실험을 함으로 해서 뭉개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함으로써
문재인과의 무슨 얘기 다 발로 뭉개버렸습니다. 뭘 더 이상 북한과 협상을 하고 그 사람들과 인내를 한다고요? 무슨 전략적 인내를 한다고요? 이것은 나는 병신짓 하겠다는 얘기고 뭐가 다릅니까? 또 얘기할까요? 1993년 3월에 NPT 탈퇴를 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그리고 서방이 달래니까 경수로 주면서 달래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2003년 1월에 또 NPT 핵 확산 전략 그 조약을 또 탈퇴를 했습니다. 이게 70년 동안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한 얘기입니다. 일입니다. 뭘 더 3대 세습 정권하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씨 도대체 어떤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까? 아까 어느 분 연사가 좋은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씨의 과거 모든 것을 김정은이가 쥐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며칠 전에 태영호 국회의원 그리고 102세 노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몇 분들과 함께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물론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살고 북한에서 고위공직자를 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저와 몇 분 참석자들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남한으로 망명을 결심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와 아이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이것이었다고 그럽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지만 아내는 남편보다 아이들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태영호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는 태영호 의원이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태영호 의원이 아내한테 얘기해서 나 한국으로 망명할란다. 그럴 때 이 아내가 아이들의 생명의 문제인 거 알고 이걸 얘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사회가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자녀를 믿지 못하고 이게 바로 북한 사회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북한 사회 이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전체주의 체제 무슨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상유지가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하면서 북한의 풍선도 날리고 정보 유입하고 인권 문제 따지고 그래서 저쪽에 영어로 말하면 리즘 체인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대 세습 희망이 없습니다. 대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한미군 문제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이게 북한과 미국과 남한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올시다. 이것은 동북아 전체의 문제고 동북아 전체 세력 균형의 문제고 세계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요? 그러면 동북아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세계 이 군사 질서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한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자 지사파애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다. 속국이요? 속국이라는 것은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속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나요? No. 우리는 컴퓨터, 삼성전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수출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입습니다. 그 컴퓨터 칩, 삼성전자가 세계 1등 아닙니까? 그것뿐인가요? 현재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숫자
공식적으로는 200 몇십만이라고 그러는데 상주 인원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대구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미국의 2,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모든 정치, 문화, 사회, 금융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라도 하고 그걸 못 올 것 같습니까? 2, 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에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그걸 못 올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미국의 속국입니까? 이건 주사파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미국과 우리는 호혜 평등에 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문재인이가 얘기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우리는 작은 나라요, 속국으로 선언한 문재인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미국과 우리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되겠다. 이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외국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의 700만, 800만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 선거 너무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거기 멀리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제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 잠바 입은 두 분이 서 있었습니다. 말씨를 보니까 영남 사투리를 썼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제 귀에 들립니다. 아직 안 받는데 곧 가서 받을란다. 나 말이다. 좀 이거 받기는 받았지만 좀 찜찜하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야, 네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100원짜리 동전 하나 너 받은 거 있나? 이거 다 우리 돈이야. 그렇게 답변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뼈마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그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제 때 어째서 우리가 주권을 잃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권을 잃은 겁니다. 이번 주사권 정권의 탄생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우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이 주사권 정권 무너뜨리는데 모두가 다 떨쳐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